보험 고지의무 위반 시는요, 내 보험이 어떻게 되냐, 바로 이처럼 지급받지 못하거나 안녕하세요. 보험연합회 박재민 본부장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고객님들께 제가 여쭙겠습니다. 보험을 가입하고 싶어서 안달나신 분들은 당연히 없으실 테고, 보험을 싫어하시거나 싫어하진 않지만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나 혹은 혹시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 준비하시거나 하시겠죠. 그런데 고객님들은요, 그 보험을 가입하는 원초적인 이유가 뭔지 제가 한번 여쭙겠습니다. 대부분 고객님들이 어떤 니즈사항은 다를 수도 있겠지만 무슨 일이 있을 때 보험금을 지급받으려고 저희가 20년 동안 내는 비싼 보험료를 내고 보험 가입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요, 제가 운영하는 이 채널 말고도 제 조직에서 운영하는 여러 유튜브 채널 또한 매일같이 고객님들을 만나는 산하 설계사님들이랑 1년에 수백, 수천 명 고객님을 만나고 상담 드리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요, 오늘 주제인 고지 의무에 대해서 너무 러프하게 또한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영상 시작 전에요, 얼마 전에 있었던 일들인데요. 아마 이런 일들 영상 시청하시는 고객님들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오랜 기고객님 따님이 소개시켜준 기고객님 어머님이 유병력자 보험을 가입을 해야 되는데 건강체 보험을 가입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따님과 고객님께 누차 확인을 해봤더니 가입시켜준 설계사분이 이 병력은 고지하면 유병력자로 해야 된다고 해서 보험료가 비싸지니까 3년만 건강하면 보험 해지 안 당하고 전혀 문제 없다고 해서 건강체 보험을 고지 의무 위반을 하시고 가입을 하셨다고 합니다. 또 다른 기고객님은요, 저한테 보험 가입하고 2주 뒤쯤에 자궁근종 제거 수술을 한 걸 뒤늦게 말씀하시고 보험을 철회하고 부담보로 다시 보험을 재가입을 하셨는데요. 고객님들, 건강체로 가입할 수 있는 걸 더 비싸게 유병력자 보험을 가입을 하라는 것도 절대 아니고요. 고객님들 부담보라서 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부담보 잡고 보험 가입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오늘의 주제 고지 의무, 내 보험을 지키는 가장 소중한 지식이고 가장 중요한 내용이니까 5분만 집중해서 봐주시길 바랍니다. 위와 같은 상황, 제 기고객님 어머님, 제 기고객님처럼 고지 의무 위반 시 무조건 보상을 못 받을까요? 아닙니다. 하지만요, 보험은요, 인과관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모든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인과관계가 다르다고 다른 건 받겠지라고 그런 아니라 생각으로 보험 가입을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보험회사는요, 3년 이내 계약권에 대한 인과관계가 있다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강제 해지를 시킬 수 있고, 반대로 인과관계가 없는 질병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면요, 보험금은 지급될 수 있지만 보험은 강제 해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대장용종 제거 정말 많이들 하시죠? 대장용종 제거를요, 미고지한 고객님이 있습니다. 설계사와 고객님도 부담보 3년이라는 시간이 싫어서 고지를 안 했습니다. 이때 내가 대장암이 걸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인과관계가 당연히 있기 때문에 보험금도 지급받지 못하고 강제 해지까지 당합니다. 강제 해지란요, 내가 보험료를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500만 원을 냈다고 하더라도 낸 보험금도 못 돌려받고 보험 보상도 당연히 받지 못하시고요, 남은 보험도 보상받지 못하고 해지가 되는 아주 무섭고 일어나면 안 되는 일입니다. 반대로 인과관계가 없는 심장 이상이 생겼다고 하겠습니다. 가입한 심장에 대한 부분은 무조건 받는 게 아니라 받을 수도 있지만 대신 똑같이 내가 낸 보험료는 못 돌려받고 앞으로 보상도 못 받는 강제 해지를 당할 수 있습니다. 고객님들은요, 수백, 수천 개 질병 중에 단 하나에 대한 부담보가 싫어가지고 이렇게 고객님의 자의든 설계사와의 합의든 고지 의무 위반을 하시면요, 이렇게 큰 손해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그럼 고지 의무 위반 너무 어려운데 어떻게 해야 되냐? 어려운 거는 똑같습니다. 하지만요, 제가 최대한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3개월, 1년, 5년 건강체를 한번 볼까요? 3개월 내 질병 확정 진단, 의심 소견, 치료, 입원, 수술, 투약이 있죠. 당연히 치료, 입원, 수술, 투약은요, 고지를 하셔야 되는 거 아실 겁니다. 여기서 고객님들이 많이 헷갈리시는 질병 확정 진단, 의심 소견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요, 치료를 받지 않았다고 별거 아니라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예를 들어서 많이들 실수하시는 국가건강검진에서 당뇨랑 혈압 수치가 높게 나와서 다음에 검사를 해보라는 검사 결과지를 받았습니다. 이건요, 당뇨랑 고혈압이 있을 수 있다는 의심 소견이기 때문에 고지를 하셔야 됩니다. 대부분 고객님들이 그럴 수 있지만 당장 치료가 필요한 건 아니라고 하고 나중에 검사를 받아보라고 했기 때문에 내 건강은 내가 잘 안다고 무고지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절대 그러면 안 되신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경우 건강체로 보험 가입을 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건 바로 뒤 1년 이내 고지사항과 연결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2025년 10월 1일 건강검진 후 의심 소견을 받았고 3개월 뒤인 2026년 1월 1일까지 1년 이내 추가 검사 재검사를 받지 않았다고 하면요, 2026년 1월 2일부터는 3개월 이내 의심 소견 고지가
없기 때문에 고지사항이 없는 아주 건강한 건강체 보험을 가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3개월 이력이 있는데 고객님들도 빨리 가입을 하고 싶어서, 혹은 설계사분들도 간혹 빨리 가입시켜드리고 싶어서 받아도 되지 않을 부담보와 할증과 조건부 가입 등 하시는 경우들이 정말 많은데요. 3개월만 건강관리 잘 하시면요, 가장 가성비가 좋은 상품을 가입할 수 있는데 이런 실수를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저희가 보험을 가입을 할 때요, 보험료를 한 번만 내나요? 아닙니다. 최소 20년이나 시간을 납부를 하고 90세, 100세 종신 동안 보장을 받는 보험을 가입을 하는 건데, 여기서 3개월 빨리 가입을 하려고 불합리하게 보험 가입을 하시면요, 20년 동안 내는 보험료도 당연히 낭비되고 평생 동안 받아야 되는 보장도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바로 이어서 1년 이내 추가검사, 재검사는요, 정말 어렵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은 초보 설계사분들도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는데, 하지만 제가 정말 쉽게 한번 말씀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처음 받은 검사가 애매하거나 더 정확한 판단이 필요할 때 두 번째로 검사를 하는 걸 추가검사, 재검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건강검진 후 추가검사를 해보라는 결과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고객님들이요, 일반 병원을 한 번 더 가서 검사를 한 번 더 그로 인한 질병 의심 소견을 진행을 했다. 이거는요, 추가검사입니다. 개인건강검진에서 유방의 석회화 소견이 나왔습니다. 경과를 지켜보기 위해서 한 번 더 초음파 검사를 했다. 이것도 기존에 있는 소견에 경과를 지켜보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재검사입니다. 다만 여기서 고객님들이 꼭 아셔야 될 너무도 중요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2024년 4월 약관이 개정되어서요, 병증 변화가 없는 재검사와 정기검진은 고지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성분들이 정말 많으신 갑상선 결절, 자궁근종, 유방석회, 유방섬유손종, 최초에는 이상 소견이 있어서 추가검사가 필요해서 추가검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고 2년차, 3년차, 4년차 때 추적 검사는 하고 있지만 처음 소견을 받았던 질병에 변화가 없는 경우에는요, 이제는 고지를 안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건 고지 의무 위반 사항이 아니라는 거지, 보험사는 청구 이력 등으로 부담보나 할증 심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입을 하는데 제약이 없는 건 아니게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년 이내 입원 수술 또한 요즘에 정말 많이들 누락을 하시는데요. 특히나 대장 용종, 내시경 용종, 가장 많이 하는 실수하는 상단에 계속해서 7일 이상 치료, 30일 이상 투약입니다. 여기서 7일 이상 치료, 30일 이상 투약 한번 보겠습니다. 3년 전 허리디스크 입원이나 수술은 하지 않았지만 치료를 3일에서 4일 정도 받은 고객님이 있습니다. 또한 2년 전 같은 부위를요, 너무 아파서 마찬가지로 입원 수술을 하지 않아서 동일한 부위를 치료를 대략적으로 4일 이상 받으신 것 같다고 하십니다. 이건 고지사항일까요? 아닐까요? 입원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5년 이내 고지사항이 아니죠. 하지만 정답은 고지사항입니다. 7일 이상 치료는요, 연속하여 7일 이상 치료가 아니라요, 5년 이내 같은 부위, 같은 질병을 총 합산하여 7일 이상 치료를 뜻합니다. 자, 염자, 도수치료, 추나요법 정말 많이들 치료받지만 이런 치료들을요, 7일 이상 치료를 누락하는 경우들이 정말 많습니다. 결국 뭐냐? 5년 이내 4일 따로, 3일 따로, 5년 이내 총 치료 기간이 7일이 넘는다. 똑같은 질병으로 7번 이상 병원에 방문을 했다. 이거는 7일 이상 치료에 고지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바로 가장 헷갈리시는 30일 이상 투약입니다.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약 같은 경우는 요즘 한 달 이상 처방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고객님들도 자가적으로 고지를 정말 잘 하시는데요. 하지만 이 외에 만성위염, 역류성 식도염, 위염, 대장염, 개실염 등 이런 약들은 5일, 10일씩 받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또한 보름씩 받더라도요, 똑같은 질병으로 이것도 7회 이상 치료처럼 5년 내 30일 이상 같은 질병으로 약을 받으셨다고 하면요, 당연히 고지를 하셔야 됩니다. 간혹이 아니라 자주요, 고객님들이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아, 고혈압 약은 받았는데, 아, 위염 약은 받았는데 나 그냥 건강한 것 같아서 약 진짜 안 먹고 버렸어. 진짜야 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물론 버리신 게 진짜고 복용 사실이 아닌 게 진짜라고 하더라도요, 보험회사 고지 기준은요, 복용 기준이 아니라 처방 기준이기 때문에 정말 이런 말씀들을 하시고 고지 의무 위반을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특히나 위랑 대장 같은 경우는요, 저희가 삶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장기들이고 보험에서도 위암, 대장암 같은 정말 무서운 질병들을 보장을 해주는 부위인데 이런 경우 고지 의무 위반을 해서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병들이 생긴다면 그 결과는요, 저는 너무 무섭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요즘에 정말 많이들 가입하시는 초건강체라고 하죠. 6년, 7년, 8년, 9년, 10년까지 보는 형도 입원과 수술
3대 질병, 암과 뇌졸중, 심근경색을 보기 때문에 아주 먼 기억이라 기억이 잘 안 난다고 하면은 6년부터 10년 사이에 입원과 수술을 확인을 해보시고 보험가입하시라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 꿀팁은요. 6에서 10년은 제가 매번 영상을 찍었지만 뭐라고 말씀드렸죠? 보험료가 너무 저렴한데 입원과 수술이 이력 있다고 포기하시는 게 아니라 회사별 예외 질환이 다르기 때문에 심사가 안 됐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담당 설계사분이나 혹은 저희 보험 눈높이 연락을 주신다고 하면요. 가능한 회사를 찾고 최대한 10년 고지형 가입한 상품을 한 다음에 안 됐을 때 5년 고지형 건강체 상품, 그 다음에 안 됐을 때 유병력자 상품을 가성비 있는 상품으로 조합 설계하거나 가입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내용을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고지 의무 위반은요. 나를 위해서 누군가 설득해도 괜찮다 해도 절대 하면 안 되는 행위입니다. 두 번째, 3개월 이력이 있을 때는 3개월 뒤에는 무고지인지 아닌지 체크를 하고 무리하게 3개월 이내에 보험 가입하지 않는 게 유리하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1년 이내 재검사, 추가검사는요. 2번 이상 한 검사는 추가검사, 재검사라고 생각하시는 게 편하십니다. 네 번째, 병증이 확산되지 않는 정기검진, 재검사 등은 2024년 4월부터 고지사항이 아닌 걸로 바뀌었기 때문에 고지하지 않아도 고지 의무 위반은 아니다. 단, 보험사는 청구 이력 등으로 보험가입에 대한 제한은 둘 수 있다라고 알고 있으시면 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30일 이상 한 번에 타지 않아도 5년 내 같은 약을 총 30일 이상 처방받았다고 하면 고지사항이고 같은 이유로 5년 이내 연속적으로 7회 치료가 아니라 3일, 4일 나누어서 총 7회를 받았다고 하면요. 5년 내 고지사항이라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만으로요. 고지 의무에 대해서 정확히 아실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요. 고지 의무는요. 설계사와 보험회사에게서 나를 지킬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지만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의심이 가는 건 10번이고 100번이고 여쭤보셔야 되고 고지 의무를 꼭 하시고 가입하기 전에 제대로 됐는지 꼭 청약서도 확인을 해보시고 보험 가입을 잘하는 게 아니라 보험 가입을 제대로 하셨으면 좋겠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야 저희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할 수 있는 보험을 준비하는 게 아닐까 다시 한번 정말 중요성을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저희 보험 눈높이는요 이렇게 고객님들에게 소중한 보험을 지켜드리기 위해 항상 통계청 자료와 기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매달 33개 회사를 비교하면서 고객님의 궁금증, 의문 등을 해소시켜드리면서 합리적인 보험 가입을 위해서도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언제든 보험 눈높이의 질문, 요청사항, 청구, 고지사항 등과 계속적으로 오는 실비에 대한 대책, 지금까지 어떤 믿음만 갖고 유지했던 보험이 있거나 체크하지 못한 보험에 무료 보장 분석까지 요청하고 싶다면요. 상단의 번호 혹은 아래 카카오 채널로 편히 연락주세요. 저희 보험 눈높이의 설계사 일동이 전문성을 잃지 않고 가장 프로페셔널하고 친절한 상담을 드린다고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지고 벌써 가을이 지났는데요. 항상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은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이상으로 보험 눈높이 박재민 본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